자,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파리들의 조언을 따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찬물로 샤워를 하며 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일까요? 그럼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당신의 뇌 구조를 무시한 채 누군가 짜놓은 마케팅용 루틴에 당신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시중에 흔한 자기계발 영상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저는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위로를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의 최전선에서 밝혀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의 아침을 망치고 있는 그 지독한 성공 방정식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특히 생각이 너무 많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과잉 생각자들에게 이 영상은 당신의 뇌에 장착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강력한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어제 몇 시간을 잤습니까? 그리고 그 수면이 당신의 전두엽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수면 권위자 하버드 의대와 UC 버클리의 매슈 워커 박사는 그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통해 경고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감정 조절 중추인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즉,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멍청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2026년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과거의 성공 문법은 양적인 트입에 집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AI가 모든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깨어 있느냐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 얼마나 고도의 몰입을 하느냐입니다. 앤드류 슈버먼 스탠퍼드대 신경과학 교수는 말합니다. 아침 5시 기상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체시계인 서케디언 리듬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성공파리들은 그토록 새벽 기상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크로노타입, 즉 수면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올빼미형 인간에게 새벽 5시 기상은 독약과 같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과잉 생각자 여러분, 당신들이 왜 아침마다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의지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나 AI 수면 트래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가장 명확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남의 루틴을 따르는 것은 마치 최신형 고성능 컴퓨터에 맞지 않는 구형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MBTI 성향에 따른 아침 루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J형 성격은 전날 밤에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이 없으면 아침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자율적인 P형 성격은 매일 똑같은 루틴 자체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저하시켜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그동안
당신의 성향을 거스리는 루틴에 스스로를 가두어 왔습니까?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와 호르몬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지배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당신의 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단 하나의 몰입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제를 위해 당신의 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새벽 오버시가 되었든 오전 10시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규율이 생물학적 근거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더 깊게 이어가기 위해 다음 파트에서는 앤드류 휴버먼이 강조하는 빈노출과 도파민 관리가 어떻게 성공파리들의 가짜 루틴을 대체할 수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파리들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박살 내보겠습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아침 명상과 확언, 그리고 찬물 샤워. 과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까요? 앤드류 슈버먼, 스탠퍼드대 신경과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생물학적 신호를 뇌에 주느냐입니다. 슈버먼 교수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직사광선을 눈에 노출하는 것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공파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뇌에게 아직 밤이니까 더 자도 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명상을 마친 뒤 더 찌뿌둥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도파민 이야기를 해보죠. 성공파리들은 아침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파민을 끌어올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도파민의 저주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아침부터 가짜 성취감으로 도파민 수치를 높이면 실제 업무 시간에는 수치가 급락하는 도파민 크래시를 겪게 됩니다. 우리 뇌의 복측 피계구역 VTA 한정된 도파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감정적인 확언이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 귀한 자원을 낭비하면 당신의 뇌는 정오가 되기도 전에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유튜브 쇼츠나 뒤적거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과잉 생각자들을 위한 MBTI 맞춤형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INFP, ENFP, INTP 같은 P 인식형 성향이라면 성공파리들이 강요하는 분단위 계획표는 당신의 뇌를 질식시키는 올가미입니다. P형의 뇌는 자율성과 새로움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강요받으면 전두엽은 활력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물학적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루틴이 아니라 트리거 시스템입니다. 8시에 책상에 앉는다가 아니라 커피향을 맡으면 바로 노트북을 편다. 와 같은 단순한 조건반사적 행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INTJ, ENTJ, ISTJ 같은 J 판단형들은 어떤가요? 당신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실행으로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침 1시간 동안 완벽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며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정작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시작할 때는 이미 뇌가 지쳐 있습니다. J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즉각적인 투입입니다. 계획은 전날 밤에 끝내야 합니다. 아침에는 뇌가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시스템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진정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런 뇌과학적 원리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 생체 데이터 분석기를 통해 자신의 코르티솔 수치와 수면 효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업무 강도를 조절합니다. 성공 파리들이 낡은 80년대식 근성론을 전파할 때 전략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자, 솔직하게 자문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껏 당신의 뇌를 아껴왔습니까? 아니면 학대해 왔습니까? 남들이 좋다는 루틴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당신의 뇌에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가짜 우상들을 깨 부숴야 합니다. 당신의 뇌 구조에 맞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승리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침에 찬물 샤워를 해야 독해진다 는 말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뇌과학적으로 보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찬물 샤워가 아드레날린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신 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도끼는 결국 병원비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2026년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당신의 뇌를 몰입 모드로 강제 전환하는 5단계 실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의지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니까요. 특히 생각이 많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의지력이 아닌 환경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2026년형 뇌 최적화 프로토콜을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 전달 물질과 생체 데이터가 가장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된 강력한 실행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물학적 패시브 세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지금은 낮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의 기술은 이를 아주 쉽게 해결해 줍니다. 만약 당신의 방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AI와 연동된 스마트 조명을 활용하십시오. 기상 시간에 맞춰 서서히 밝아지는 2500럭스 이상의 광테라피 조명은 당신의 뇌관을 자극해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성공파리들이 정신력으로 일어나라고 외칠 때 우리는 기술과 뇌과학을 결합해 몸이 스스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 브레이크 제거입니다. 특히 생각이 너무 많아 실행력이 낮은 과잉 생각자들에게 이 단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과잉 생각. 자들의 뇌는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느라 전두엽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5초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뇌가 의구심을 품기 전 5초 안에 몸을 움직여 책상 앞에 앉는 물리적 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2026년형 웨어러블 기기에 진동 알람을 활용해 뇌에 즉각적인 행동 신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MBTI 성향에 따른 맞춤형 도파민 설계입니다. 당신이 ENTP나 ENFP 같은 유형이라면 반복되는 루틴은 독입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아침 업무 장소를 매일 조금씩 바꾸거나 업무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자율적 무질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반면 ISTJ나 INTJ 같은 유형은 정교하게 짜인 타임라인 속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는 전날 밤 작성한 AI 업무 우선순위 리스트가 아침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성격을 뜯어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성격이 가장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깔아주면 실행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지적 과부하 방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는 뇌과학적으로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수면 중에 정리된 뇌에 수천 가지의 무작위 정보를 쏟아붓는 것은 갓 정리한 서류 뭉치 위에 쓰레기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앤드류 휴버먼 교수는 기상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당신의 내부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위해 당신의 뇌가 어떤 모드로 작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오늘 하루의 루틴이 성공적이었는지 단순한 기분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면 점수, 심박 변이도, 그리고 실제 업무 집중 시간을 데이터로 기록하십시오. 2026년에 발전된 AI 분석 툴은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몰입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짚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일 조금씩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파리들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성장 전략의 본질입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지금까지 당신이 시도했던 수많은 아침 루틴들이 왜 3일 만에 끝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뻔한 조언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냉철한 전략가인 우리는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과학적 시스템만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이 없는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의 시스템 로그를 제안하려 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식의 나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오직 상위 1%의 전략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파리들이 파는 허구의 환상을 깨부수고 뇌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설계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오늘의 시스템 로그, 즉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생각이 너무 많아 시작조차 하기 힘든 과잉 생각자 여러분, 당신들의 뇌에 걸린 심리적 브레이크를 지금 이 순간 제거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수행해야 할 MBTI 유형별 첫걸음입니다. 먼저 계획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J형, 판단형 분들께 명령합니다. 당신들은 완벽한 아침을 설계하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 욕심이 전두엽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실행력을 갉아먹습니다. 당신들의 액션 플랜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조건 수행할 단 하나의 동작을 지정하십시오. 그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최신 AI 플래너를 활용해 업무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당신은 그저 그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실행 유닛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유로움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P형 분들, 당신들에게 매일 똑같은 루틴은 창의성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당신들은 루틴이라는 단어를 놀이로 재정의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뇌가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새로운 자극 하나를 아침 첫 업무 앞에 배치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장소에서의 작업이든 새로운 배경음악이든 좋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신선함에 반응할 때 당신의 실행력은 폭발합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뇌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트리거를 설계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시청자분께 공통적인 과제를 드립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댓글창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뇌에 실행 신호를 각인시키는 첫 번째 시스템 로그입니다. 첫째, 당신의 MBTI 유형은 무엇입니까? 둘째,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파리들에게 속아 억지로 해왔던 당신의 뇌와 맞지 않았던 루틴은 무엇입니까? 셋째, 내일 아침 당신의 생물학적 리듬을 위해 당장 바꿀 단 한 가지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의지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댓글 하나 남기지 않고 오늘 밤에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 그 지긋지긋한 과잉 생각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며 멈춰서라고 말하지만 레디포 그로스는 당신에게 진실을 폭로하며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2026년 도구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AI와 뇌과학, 그리고 당신의 성향을 결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뇌 구조를 재설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댓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십시오. 저희 레디포 그로스는 앞으로도 당신의 지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가짜 정보들을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냉철한 전략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성장 시스템을 상시 가동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압도적인 실행뿐입니다. 지금까지 레디포 그로스였습니다.